다른 부위들은 좀 강하게 들어가지만 여기는 그 위치를 찾았다면 살짝, 아주 살짝만 들어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잘 안 됐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NS, 부교감신경,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에 어떤 영향을 많이 줘서 굉장히 릴렉싱해지는 자리입니다. 별거 아닌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은 벌써 릴렉스하게 빠져서 호흡이 커진다거나 여러 가지 수면에 빠진다거나 잠깐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지장 공장 굴곡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12지장에서 발생하는 유문에 관련된 유문 반사, 담낭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12지장도 좀 알고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12지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장은 위에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다시 횡, 그리고 꺾이는 부분, 이렇게 D1, D2, D3, D4 네 가지 부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쪽이 무슨 지역이겠어요? 위와 연결되는 유문이겠죠. 그래서 위쪽이 D1, 아래로 내려오는 곳이 D2, 그 다음에 밑에서 횡으로 지나가는 곳이 D3, 위에 꺾여서 이렇게 한번 딱 나오는 곳이 여기가 D4예요. 그래서 12지장 굴곡부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위에 이쪽을 D1, 내려오는 쪽을 D2, D3, 꺾여서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D4, 12지장 공장 굴곡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밑으로는 뭐가 이렇게 걸릴까요? 소장이 걸리죠. 소장이.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 위쪽으로는 지난번에 여기 와서 뭐가 이렇게 걸리죠? 소망이 와서 듀오드널 리가먼트, 그쵸? 헤파타 듀오드널 리가먼트가 이쪽에 와서 다 붙죠. 12지장 하고, 그리고 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미주신경이 이렇게 내려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쪽은 우측 상복부 위치 쪽이고, 이쪽은 배꼽보다 약간 위쪽인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1, D2, D3, D4로 나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소망이 12지장하고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위하고 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미주신경이 이렇게 들어와서 담독의 신경적인 전달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D1하고 D2 지역에서 일어난 D1, 특히 D1 지역에서 일어난 담독의 담즙 배출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의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2장의 D1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조적으로는 소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위에 쪽이. 그래서 이제 D2 지역으로 내려오면 결국엔 뭐예요? 오디괄약근 있는 쪽으로 통해서 12장 안에 중화작용이라든가 각종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들을 다시 한번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게, 소화가 일어나게끔 오디괄약근을 통해서 소화액들이 이제 배출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D2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D3는 구조물로 보면, 척추 구조물로 보면 요추 L3와 L4 사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배꼽 밑에 지역을 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되나요? 한번 꺾이죠. 요 자리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지금 꼬였으니까 뭔가 꼬여서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자리를 우리가 괄약근이 있지는 않지만 유사 괄약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장기에서 괄약근이 어디 있을까요? 분문, 그쵸? 하부식도 괄약근, 그 다음에 유문,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여기 오디괄약근, 12지장의 오디괄약근, 그리고 어디야? 12지장 공장 굴곡부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괄약근 역할을 하는 유사 괄약근.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어디 있을까요? 회맹판, 그 다음에 직장으로 나가는 직장 괄약근,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오디괄약근하고 12지장 공장 굴곡부는 배꼽을 중간에 두고
이렇게 거울 위치, 미러 위치에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배대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근육적으로 이런 12장 굴곡부 여기 이쪽 지역이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어떻게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본 대로 유문에서부터 뭔가 통과하고 소화액들이 나오고 다시 통과시키는 지역, 여기서 들어온 음식을 다시 여기서부터 어디로 소장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지역이 바로 그 조절을 하는 곳이 여기 12장 공장 굴곡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굴곡부를 봤더니 뭔가 리가먼트가 하나 와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가먼트를 우리가 트레이치 리가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벡터의 방향이 수직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죠. 넘어와서 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여기가 어딜까요? 횡격막이죠. 횡격막 쪽에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얘를 잡아당길까 안 당길까요? 잡아당길 때 12장 공장 굴곡부가 들리면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여기가 닫히는 거예요. 꼬이면서. 그래서 소장에서 12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갈 때 음식에 대한 배출을 이런 꼬임 동작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트레이치 리가먼트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근데 결국엔 그 트레이치 리가먼트가 걸려있는 지역을 보다 보니 어디더라? 횡격막이더라. 그러면 이쪽 지역에 어떠한 음식물이 배출하고 소장 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횡격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 밸브가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괄약근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쫙 연결되는 거잖아요. 밸브가 위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어디든 막히면 음식물이 통과해서 마지막 직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까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엔 여기에 문제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위에 식도서부터 입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출하는 것 또한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순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장기의 음식물에 관련된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혈액순환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혈액순환이 되려면 심장에서 나갔던 피가 다시 올라와야죠. 올라올 때 당기는 힘을 어디에서 발휘하게 되나요? 횡격막에서 하게 되죠. 그런 이유에서도 살펴보면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안 될 거고, 그럼 정맥의 순환이 안 좋을 테니 림프는 뭘 따라다니죠? 정맥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림프 순환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자, 횡격막이 잘 안 움직이니 폐호흡에 관련된 순환, 호흡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내척수액 순환은 가장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이 안 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순환이 안 된다라는 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가워요. 발하고 손이 부어요. 이 정도만. 그래서 저는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엇까지 살펴봐야 돼요? 횡격막의 움직임, 그렇죠? 내척수에 관련된 움직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개골도 살펴봐야 하는 거고, 경막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하는 거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트레이치 리가먼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얘가 왼쪽에서 내려오는 횡격막은 다리가 있죠. 이렇게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횡격막이 우산으로 펼쳐져 있고 척추가 우산대라면 그 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횡격막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이렇게 딱 붙어서 횡격막이 수축할 때 척추하고 연결을 통해서 우산이 접히고 펴지고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횡격막의 움직임, 12장 공장 굴곡부의 움직임과 연계가 되고 척추의 움직임과 연결이 될까 안 될까요? 척추의 움직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공작부의 능력이,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척추에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순환과 엮어서. 그래서 궁극계와 이런 부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다리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트레이치 리가먼트를 보면
굴곡부에 연결되는 이 인대를 보면 얘가 횡격막 왼쪽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오른쪽 다리. 횡격막 오른쪽 다리. 12장 공장 굴곡부는 왼쪽 편에 있지만 횡격막의 오른쪽 다리가 사선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붙는 거 있죠? 여기에 붙는 거는 사실은 횡격막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대각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12장 공장 굴곡부 D3와 D4에 걸쳐서 딱 잡아서 횡격막의 움직임과 함께 12장 공장 굴곡부를 괄약근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트레이치 리가먼트를 살펴봤더니 아까 여기 하나씩 찢어본 거예요. 왼쪽에서 내려오는 게 이쪽 지역으로 붙어요. 민문이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습니다. 막 형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에서 넘어오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은 횡격막의 오른쪽과 왼쪽의 영향을 다 받고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소장을 이렇게 딱 제쳐놓으면 소장을 이렇게 걸어놓는 이런 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장갑막, 메센트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메센트릭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이쪽 지역, 횡격막의 왼쪽 민문이근으로부터 내려오는 지금 여기에 붙는 트라이치 리가먼트를 통해서 밑에 소장으로 장갑막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는 역할은 여기를 12지장을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은 움직이는 장기고 그 움직임이 일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고정점이 12장 공장 굴곡부의 고정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장갑막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돼서 단단하게 받침점을 만들고 이 받침점을 통해서 소장이 자전거살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다가 들어오고 펼쳐졌다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장은 연동운동에 의해서 대장 쪽으로 음식을 계속 밀어내야 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선 12장 공장 굴곡부가 제대로 현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소장에 관련된 치료를 먼저 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좋을까요? 12장 공장 굴곡부를 먼저 해결해 줘야겠죠. 근데 그 12장 공장 굴곡부를 해결해 주려고 했더니 이 12장 공장 굴곡부의 기능은 어디에 영향을 받더라? 횡격막에 영향을 받더라. 그러면 12장 공장 굴곡부를 보기 전에 어디의 움직임을 또 활성화시켜 줘야 될까요? 횡격막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가 잘려져 있는 부분이고 소장이 걸리게끔 이렇게 이게 뭘까요? 루츠예요. 메센테릭 루츠를 통해서 소장이 걸리게 된다. 장갑막에 의해서. 아까 이거 본 그림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횡격막에 영향을 받고 그 횡격막에 영향을 받는 옆에 근육들을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대요근하고 요방형근에 영향을 또 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제한됐을 때에 근골격적으로 제한이 됐을 때 장요근과 요방형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종 공장 굴곡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는 횡격막의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곳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횡격막의 오른쪽 우측 늑골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왼쪽에서 내려오는 이쪽 트라이치 리가먼트 이쪽 부위는 왼쪽에서 내려오는 횡격막 다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왼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넓죠. 우측에 영향을 받는 곳은 좁죠. 그래서 12종 공장 굴곡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왼쪽 편에 관련된 근골격의 제한이 훨씬 더 확률이 높게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당겨지면, 횡격막에 의해서 고정돼서 당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골반이 앞으로 전방경사가 되면서 요추들이 이미 신전 상태로 가버립니다. 왼쪽 부위의 요추들이 특히 2번, 3번, 1번 정도가 아까 12장의 위치가 요추 1, 2, 3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편에 요추가 이미 신전 상태로 빠져서 굴곡의 움직임, 요추의 굴곡의 움직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12장 공장 굴곡부가 단순히 음식물의 통과와 소장의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궁궐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소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고, 지금 여기 보면 12장 공장의 D3 부분에 보면 지금 동맥하고 정맥 줄기가 하나씩 빠져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혈관이 긴장을 가지게 되면 지금 얘가 상장갑막 동맥이거든요. 12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괄약근 조절하는 거 이전에 여기서 압박을 받아서 음식물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상장갑막 동맥은 지금 이 12장을 걸쳐서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소장을 걸어놓는 장갑막 안으로 들어가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소장의 동맥으로 인해서 혈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또 얘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양분 공급, 혈액의 공급 이런 것들도 소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는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소장의 움직임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 혈관에 의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장기에는 ENS라고 하는 장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감각신경을 타서 척추 경로를 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연수로 바로 다이렉트 부교감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부교감 신경에서 장에서 올라오는 신경을 받아서 연수에서 받아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받아서 다시 교감 신경이나 다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피드백으로 장기를 주는 역할을 장기에 붙어 있는 ENS라는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함께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담즙의 배출이라든가 12장에서 나가는 췌장의 배출, 소화액의 배출이라든가 속도 조절, 유문을 닫고 조절하는 속도 조절 등을 알아서 센터에서 신경계를 통해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잘 안 하게 되면 교감 신경이 우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배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소화액의 배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까? 근육은 항상 어떤 상태일까요?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겠죠. 승모근은 뭉치고 등은 굽고 견갑골 내측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신경계로 인해서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설명하기보다 이런 건 뭐가 더 우세요가 아니라 같이 연동돼서 타이밍에 맞게 다 알아서 조절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가 다 망가져서 신경계가 조절 안 되시는 자율신경계 환자들이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영구성 시스템 당연히 가지고 있고 담즙의 배출 잘 안 될 거고 소화액 배출 안 될 거고 통과도 잘 안 될 테고 그러니까 배뇨 배변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소변이 조절이 안 돼서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고 잠도 잘 안 오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니까. 부교감신경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근육은 항상 수축돼 있고 근육은 근육대로 아프고 밤에 근육 통증과 관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소변 때문에도 잠을 못 자고 자 숙면을 취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 멜라토닌에 의한 수면의 호르몬도 나오지 않아서 온전한 수면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통증 불편함 때문에도 그렇고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면에 관련된 것들, 일상적인 통증들, 소화에 관련된 것들, 호르몬에 관련된 것, 내분기계, 외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같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근육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근육과 허리에 달려있는 근육들만 봐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관성 등을 생각해서 장기도 봐야 되고 그분이 아프다고 특정한 지역을 살펴보면서 그것과 연결된 장기는 직접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경로를 따라서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
그곳을 찾았는데 그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횡격막도 봐야 하고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기들도 동시에 연결해서 봐줘야 되는 이런 경로를 알고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그분이 우리한테 호소하는 허리가 아파요, 뭐 목이 아파요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내장기도 보는 것이고 두개골도 보는 것이고 라스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조합을 해서 케어를 해주게 되면 그분이 받는 고통에서부터 조금 빨리 회복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공장 굴곡부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12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배대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위치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겠죠. 12장을 보려면, 자, 그래서 배를 살짝 올려보면 배꼽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배꼽 기준으로 밑에가 뭐죠? D3죠. D3가 배꼽 위 또는 살짝 걸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서 배꼽에서 자, 늑골을 향해서 쇄골에서 중간에서 내려오는 지점의 늑골 지점이 여기죠.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손마디 두 마디 정도가 12장 공장 굴곡부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똑같은 위치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오디괄약근, 이 췌장의 D2 지역의 오디괄약근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쪽 부위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딱 이 자리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서 위, 아래, 양, 옆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랜드마크일 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괄약근 비슷하게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긋고 여기가 괄약근입니다. 뭔가 땡글땡글한 게 이렇게 딱 한 번 더 도톰하게 꺾은 것 같은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괄약근 치료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오스테오패시 내장기 비세랄에서는 직접법하고 인덕션 치료 두 가지를 보면 돼요. 간접법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직접법은 다른 부위들은 좀 강하게 들어가지만 여기는 그 위치를 찾았다면 자, 살짝, 아주 살짝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계방향 회전을 줘봐요. 시계방향 회전 줘보고 다시 뉴트럴로 온 다음에 반시계방향 회전을 줘봐요. 자, 원래 정상적으로는 시계방향으로의 회전이 잘 가야 해요. 그런데 그게 잘 가지 않는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자, 시계방향 회전을 줍니다. 주고 뉴트럴로 오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뉴트럴로 오고 다시 시계 방향 회전으로 가고 뉴트럴로 오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잘 안 됐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보다는 그 긴장의 톤이 떨어져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잘 갈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포인트를 찾아서 손 두 마디로 사용했지만 지금 이쪽에 여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고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걸 해주다 보면 이제 배에서 자, 아까 거기가 꼬여서 음식물들을 잘 통과하게끔 조절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배수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꼬르륵. 그래서 이쪽 지역의 소화기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구토감이라든가 또는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근골격계 통증 또는 호흡에 제한, 갑갑하고 답답하고 미식거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소장의 움직임이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 치료를 하기 전에 12장 공장 굴곡부를 미리 봐주는 건 매우 기본적으로 먼저 해줘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생님 계속해서 제가 해드렸더니 꾸르륵 거고 배에서 배수음이 나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NS 장신경에 의해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수로 전달되는 신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 미주신경, 부교감 신경에 어떤 영향을 많이 줘서 굉장히 릴렉싱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은 벌써 릴렉스하게 빠져서 호흡이 커진다거나 여러 가지 수면에 빠진다거나 잠깐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직접법이죠. 직접법이라고 해서 강한 압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인덕션 치료로 마무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약간의 줬던 압력을 그대로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고 원래 장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거예요. 가만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면 얘가 안에서, 내 손 안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장력이 느껴질 거고, 지금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회전했다가 쓱 풀릴 거예요. 뉴트럴로 오면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또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역시도 아까 우리가 직접 회전을 줬던 것처럼 그대로 방향은 똑같지만 이번엔 그대로 느끼고만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돌렸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지금 다시 시계 방향 갔다가 풀리고, 배에서 지금 계속해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고 있어요. 호흡이 엄청 커지고 있죠, 지금.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회전할 거예요. 뉴트럴로 오고. 그래서 꾸르륵 꾸르륵. 자, 물론 유문 지금 12장 공장 굴곡부의 텐션 때문에, 긴장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이걸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여기 그런 경우라면 여기만 해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위에서부터 괄약근 자리를 걸치면서 내려오시면서 여기도 하나의 과정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왼쪽 허리의 통증이라든가 불편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골반의 전방경사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 지역에 아까 뭐랑 연결되죠? 대어근하고 요방형근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지금 왼쪽으로 굉장히 강한 회전이 한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완되는 게 나타나면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기 전에 12장 공장 굴곡부를 보기 전에 그럼 또 12장 공장 굴곡부에 지금 했던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횡격막을 봐주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될까요? 결장 가망이나 토두층 해근막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거기에 관련된 대요근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대등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 궁극에 관련된 것들을 추후에 먼저 해결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허리나 이런 쪽에 통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겉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근육이나 관련된 근골격을 충분히 봤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내장성에 관련된 어떤 제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디를 꼭 봐줘야 한다? 내장계에 관련된 제한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근육에 관련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순서로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12장 공장 굴곡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담낭하고 유문에 관련된 것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사용하시면서 지금 내장기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근육계 관련된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땐 지금과 같은 어떤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